알겠어요. 절차가 우리 교재에 그림이 없어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야겠죠?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라고 하는 거고요. 절차. 일단 먼저 절차를 밟으려면 제일 먼저 지정 요건이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요건이 뭐냐? 이제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500하고 230 그리고 정보 처리 기사가 1명 1인 이상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1인 이상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주된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용량은 누가 정하느냐?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했던 거 이렇게요. 요 내용 책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 요건을 잠깐 보세요. 요건 보시면 이제 그 교재는 교재가 175쪽에 있어요. 2번이죠. 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해놓고 자 1번 금방 보신 건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아까 보신 거죠. 요거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까 누구한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랬었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번이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가입된 회원 숫자가 필요하죠. 개공 숫자 있었죠. 거기 개공 숫자. 전국이 몇 명?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특강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가입용 신청할 것이니까 500, 230이라고요. 숫자가. 다시 말해서 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수 이상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개공들이 회원으로. 최소한 몇 명? 500명이란 말이고 그 2개 이상 특공으로 나누면 각 30 이상씩 정도가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500, 230이고 그 다음 3번, 4번 보세요. 둘 다 얼마입니까? 정보처리기사 1명, 그 다음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1명. 그 다음 5번은요. 굉장히 큰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용량 성능을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래야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가 있으면 요건을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숫자는 먼저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개공 숫자, 가입된 회원 숫자를 말했었죠. 500, 230.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한 사람, 또 공인중개사 한 사람 이상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부령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요. 여기는 요건을 갖췄어요. 이렇게요. 자, 갖추면 이제 요건과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될 텐데 서류는 별도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대로 보세요 한번. 자, 여기 요건이었다면 서류가 뭘까? 그럼 500명 분의 개공들 그죠? 500명 분의 뭐가 필요하다? 가입 이용 신청서, 이용 신청서하고 그 개공들의 등록증 사본이에요.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등록증 사본이라는 게 최소한 몇 통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어요? 최소한 500통이라는 뜻이겠죠, 그게? 500명이니까 그죠? 500통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묶으면 되겠죠, 이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그들의 그들의 그렇죠. 자격증 사본 이러면 되죠.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컴퓨터 관련 서류겠지 뭐. 용량 알 수 있는 서류겠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 용량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이러면 돼 이렇게. 요게 서류에 이렇게 이제. 요건과 서류가 하나 이렇게 묶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건과 관련 서류 이렇게. 자, 요걸 먼저 갖췄다는 소리예요. 요건을 갖췄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갖춘 상태에서 지정을 신청을 해요. 이렇게. 신청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그럼 이제 지정 신청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처분을 해 주겠죠? 처분해 주는데 이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뭘 준다고요? 지정서를 준다고요. 이제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정서를 주는 거다. 합당하니까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정 요 갖춰서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럼 처분을 됐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 할 일이 뭐라고요? 자,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뭘 받는다고? 승인. 예? 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다?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정서 주는 것도 누가 주고? 국토부 장관이 주는 거고. 그다음 운영규정 정했다죠. 정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요게 절차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일단 요건 절차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절차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겠다? 절차가 나오면 반드시 기간이 따라와야겠네. 그죠? 며칠 내 해야 되냐 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죠, 이제부터? 그럼 신청해서 처분해 주기까지가 얼마이네? 30일 이내. 이거 한 번 했잖아요, 지난번에. 30일 내에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처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처분 됐다. 그럼 이때가 비로소 뭐가 된 거다?
이때 처분됐으니까 이때가 뭐가 된 거다? 정보사업자가 된 거다. 이때. 그쵸? 자, 그래서 처분됐으니까 이때 비로소 뭐가 됐다? 정보사업자가 된 때가 이때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 뒤에 두 가지는 뭐예요? 정보사업자가 된 뒤에 할 일 그 말이잖아, 지금. 응? 정보사업자가 된 뒤에 할 일 두 가지, 이게. 그게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이게 처벌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할게 뭐? 정보사업자가 된 다음 할 일이 뭐다? 첫 번째 할 일이 운영규정 정해서 승인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제 일정 기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얼마 이내? 얼마 이내? 3개월. 3개월 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3개월 내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할 일이니까, 할 일. 그러니까, 자, 3개월 내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아라. 이건 또, 처음도 승인을 받지만, 나중에 개정할 때, 변경할 때도 또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이나 개정할 때, 마찬가지로 승인을 요한다, 이렇게. 그러면 3개월 해야 되는데 요때 요 기간 내 이걸 안 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사유가 돼, 이렇게요. 이때까지 안 하면. 그다음 이제 정했다고 치고 승인도 됐다고 치죠, 이렇게 이제 승인 받았어요. 그럼 일단 또 일을 또 할 거지, 이렇게. 그죠? 업무 개시한다는 얘기란 말인데, 그 업무 개시라는 것은 요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이나 한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1년 내죠? 1년 이내에 개시가 돼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의무사항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요때 1년 내 개시를 안 했을 때 역시 어떤 처분 받는다고? 그것도 지정에 대한 이제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 이제 11월 때 수업할 때는 요 기간만 정리했었죠, 그때. 그때 안 했을 때 받는 처벌은 안 했죠,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발 더 갔다, 이 말이 이렇게. 한 발 더 갔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야 이제는 요건 정리해야 되죠, 이거? 숫자 외워야 돼요, 이거. 500, 2, 30, 1인, 1인. 여기는 뭐? 장관이. 그다음 관련 서류를 또 어떻게 한다? 500명분의 뭐? 신청서, 등록증 4번. 그다음 그들의 자격증 4번. 컴퓨터 관련 서류. 이렇게 묶어서 기억이 되셔야 한다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절차, 순서 알아야죠. 그다음 날짜 몇 가지? 세 가지.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 게 기산점이 틀리다고, 지금 기산점이. 자, 30일만 언제부터다? 신청일로부터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3월과 1년의 기산점은 지정 처분일로부터가 되는 거죠, 여기요. 처분일로부터니까 지정 받은 날로부터 해도 되고, 지정서 교부를 받는 날부터 해도 되고,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지정 처분일, 지정서 교부일, 지정 받은 날 다 같은 뜻이란 말이 다. 어떻게 쓰건 다 옳은 편이니까 지정받은 날, 지정처분일, 지정서 교부일, 그로부터 3월 1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숫자는 지금 우리 시험 낼 때 말이에요. 숫자는 안 바꾼단 말이에요, 거의. 숫자는 그냥 그대로 줘요. 대신 뭘 바꿔? 숫자 앞과 뒤 용어를 바꿔버려요. 그걸로 틀리게 한다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숫자는 거의 제대로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숫자는 거의 외우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암기는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제대로 주는 거지. 그럼 틀리게 하려니까 숫자가 틀리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럼 천상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는 그냥 주면서 앞뒤 말을 바꾸면 그 참 눈에 안 띄잖아, 그거는. 그렇게 틀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한 발 더 앞서가야 될 테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한다? 숫자는 그냥 일단 외우고, 앞과 뒤 용어를 잘 봐서 맞는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그거지. 일단 이렇게 해서 절차 끝났고, 기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상취가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보사업자가 이때 됐죠, 지금? 정보사업자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이건 의무야, 두 가지가. 의무니까 안 하면 뭐예요, 이게? 처분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자, 그럼 책을 돌아와서, 자, 176페이지로 가시면, 자, 서류는 금방 그 위에 박스 있죠? 별도로 볼 필요 없겠죠, 그거? 금방 앞에서 보신 거야, 그렇게 지금 여기 다. 봤던 거니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럼 3번 오세요. 지정서 교부. 자, 1번 동그라미. 자,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 받은 때에는 언제부터래요? 신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부터? 신청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30일 그러셔야 돼. 30일 이내에 지정 기준 적합하다 인정될 때 지정서를 교부한다. 그 넷째 줄에 있습니다. 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해놓고 밑에 박스는 필요 없고요. 양거 4번 내려오세요.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 첫 줄에 보세요. 자, 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랬거든요. 지정받은 자는이니까 이미 정보사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보사업자가 됐다.
지정받은 거니까. 받은 자는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라든가 아니면 지정 처분일부터라고 해도 되고, 또 지정소 교부일로부터라고 해도 되고,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그죠? 자, 그날부터 얼마랍니까? 3월 이내, 3월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운영 규정, 두 번째 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또한 같다. 그러니까 제정, 개정 둘 다 승인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처분도 받고 변경할 때도 승인 받고. 그렇게 해놓고 오른쪽 올라가 보세요. 이제 박스가 보이시죠? 17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자, 그게 운영 규정에 정할 내용이에요. 별표 하나 두시고, 그거는 별표 두고 나중에는 외워야 되고,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 할때라도 외워야 되는데, 자, 운영 규정 어떤 사항을 정할 것인가? 1번이죠. 1번. 자, 정보망에 대한 등록 절차. 2번 자료 제공과 이용. 3번 회비와 그 징수. 4번 권리 의무. 이렇게 외우시는 거라고요. 등록 절차, 자료 제공과 이용, 회비, 권리 의무. 이렇게 짧게 줄이시면 돼요. 최대한 줄여서 등록 절차, 자료 이용, 회비, 권리 의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2순환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달, 아니 3, 4월 달에 3순환 될 거 아니겠어요? 3순환 때는 외울 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외워서 5월 달에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5월 달에는. 이제 3, 4월 달 정도 됐으면 이제 거의 외우는 걸 다 정리해야죠, 이제. 어쨌든 그다음 암기가 될 상황이겠고. 그다음 5번 내려오세요. 설치, 운영. 자, 언제부터랍니까, 앞에? 지정받은 날부터, 또 지정 처분일로부터, 아니면 지정소 교부일로부터, 같은 뜻이에요, 다. 얼마 이내요? 1년 이내 정보망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3번이 이제 큰 3번 정보사업자와 개공의 의무라고 써놨어요. 1번 정보사업자 의무. 자, 1번 정보사업자 의무에서 1번 동그라미. 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대성물 중개 대성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개공으로 하여금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좀 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를 위반했으면 어떻게 한다?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방금 전에 좀 끝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했어요. 조금 전에. 전속 계약 봤었죠, 금방 그? 그럼 좀 전에 했을 때,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정리할 때 이랬거든요. 자,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였어요?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라 이랬죠, 그죠? 공개해라. 방금 했던 거니까 공개하라. 며칠 내에? 7일 이내. 어디다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 신문에라고 했었죠, 아까? 방금 했잖아요, 그죠? 어디다 공개한대요? 어때 공개한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한다 그랬죠? 지금 정보망이 바로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여기다 한다고 말하는 이렇게, 그죠? 여기다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일간 신문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정보망이 공개할 때, 아까 했을 때, 그 공개 사항이 뭐였어요? 공개할 사항이. 짧답니까? 기권재상 조금공이죠. 그죠? 아까 했을 때 기권재상 조금공 그걸 공개했다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죠? 이제 정보사업자네요. 그럼 개공이 올린 그 정보를 그대로 공개해 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답니까? 그걸 다르게 했다 이거예요, 다르게. 그럼 개공이 올린 기권재상 조금공을 다르게 공개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 어떻게 했대요? 또 개공별로 차별을 두고 공개했대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정보사업자는. 그럼 올린 정보 그대로 공개해줘야지 다르게 하지 말아라. 또 차별 두고 공개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 어떻게 한다? 지정 취소할 것이면서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그게 이제 정보사업자 의무고요. 그다음 2번 내려오세요. 이제 개공 의무죠. 자, 개공이라는 사람은 1번. 자, 개업공인 중개사 거래 정보망에 대성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조금 전에 여기서 전속 계약일 때 공개했겠죠, 이제 그거 아까 기권 재상 조금공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중개 대성물의 거래가 완성됐답니다. 그 완성될 때 이를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완성됐다고. 그 두 가지가 의무예요. 그럼 일단 거짓으로 처음에 거짓으로 공개할 수 없다. 거짓 공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래 완성된 때는 완성 사실을 정보사업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근데 두 개 다 안 하면 뭐래요? 세 번째 줄. 업무 정지돼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만 관련했을 때 개공이 칠 의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정보를 거짓 공개하지 마라. 거래 완성된 사실을 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해 줘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의무고 그 두 개 이행 안 하면 둘 다 업무 정지를 받는다. 여기까지가 개공의 의무.
나머지 그 2번 이하는 다 필요 없다고요, 다. 1번만 하시면 돼. 1번 내용만 하시면 되니까 2개 의무가 있고 이행 안 했을 때 정지한다만 아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78쪽 가시면, 자, 4번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이 취소. 자, 뭐 1번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럼 지정 아까 이 사람들 누가 줬어요? 국장이 줬죠? 그럼 누가 뺏어가겠어요? 국장이 뺏어갈 테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사업자는 말이에요. 정보사업자가 받는 행정처분.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처분한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뭐 할 때? 행정처분 그러면 어떤 때 처분한다고 한다? 어떤 사안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정지할 때 이걸 처분이라 표현하는 거 이렇게. 취소나 보는 정지 같은 거를 행정처분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받은 게 지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처분이겠다? 지정의 취소가 행정처분이에요. 이 정보사업자는. 그런데 이 취소가 나눠가지고 첫 번째 거. 자, 절대적 취소가 있다 없다? 정보사업자한테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상대적 취소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정보사업자한테 업무 정지라는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일단 지정 취소니까 그죠? 업무 정지하는 게 있다 없다? 이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정보사업자는 오로지 뭐밖에 안 받는다? 상취밖에 안 받아요. 저거 하나밖에 안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행정, 형벌 이렇게 말하면 형벌은 뭘 말하는 거다? 형벌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형벌은 징역이라든가 벌금 부는 걸 형벌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응? 형벌이라 말할 때. 그럼 우리 형벌 종류가 우리 법에 몇 가지가 있다? 형벌 종류는 두 가지. 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 또 하나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가 둘로 나눠지지 이렇게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보사업자한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사유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는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가 있을까? 사유가 몇 가지 있을까?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딱 한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어떨 때? 정보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할 때 금방 얼마래요 그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거 하나가 정보사업자가 받는 유일한 형벌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형벌은 오로지.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보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뭐밖에 없다고요? 지정의 상취밖에 없어요. 사유가 몇 가지 있을까? 사유는 5가지가 있다고. 네? 5가지 사유가. 형벌은 뭐밖에 없다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밖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유를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그럼 이번에 이제 지정 취소 사유를 보시는 거잖아? 자, 됐죠? 자, 이제 그럼 책을 보시면 사유가 5개 보일 겁니다. 그죠? 자, 1번, 1, 2, 3, 4, 5번인데. 자, 1번은 뭐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죠. 부정한 방법 지정받은 거. 부정한 방법이니까 부자 하나 따봐요, 한번. 부자 한 글자. 그 다음 2번. 자,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위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서 나왔죠? 지금 아직 안 좋은데 보니까. 3개월 내 뭐 하라고요? 승인 받으라 그랬죠, 이거. 안 하면 뭐라고요, 이게? 지정의 상취.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그러면 2번인데, 거기는 뭘 한다? 자, 운자 하나 따봐요, 그럼. 운영 규정의 운자. 하나 따보고 3번은 아까 금방 또 나온 거네요. 자, 개웅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니까 정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공개했거나 또는 차별 공개했다 그거예요. 네? 금방 보신 거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다르게 했다, 차별 공개했다. 용어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 다르게 공개, 차별 공개. 긴 문장에 다 볼 거 아니라니까. 그 두 개 보시면 된다 이거야. 다르게 공개, 차별 공개. 조금 취소할 수 있죠 지금 보는 게? 그리고 지금 보는 사유가 뭐예요 이게? 지정 취소 사유라니까 이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위에서 자, 국토부 장관은 정보사업자가 다음에 해당된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몽땅 상취다 그거지. 그럼 상취는 첫 번째 부정한 방법 지정받은 것,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은 것. 그 다음에 3번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한 거냐 그죠? 그때 이제 정보의 정자 따보세요. 정보의 정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들어오시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안 한 거거든요. 요 그림 다시 보세요. 여기 아까 1년 내 뭐 하라고요? 업을 개시하라. 안 하면 뭐라고? 이것도 상취다 이랬잖아요. 요게 네 번째라고 지금 그게. 그 다음 5번이 뭐예요? 이제 정부사업자가 죽었대요. 사망. 법인체가 해산했대. 그럼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당연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앞자를 땄는데 거기서 사자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4번은 일자 따는 거고 1 숫자 1년 내 일자. 그럼 다시 한번 자 1번은 부자 부정한 방법이 부 2번 운영 규정의 운 3번은 정보의 정 4번은 1년의 1 5번은 사망의 4를 따봐야 한번.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왜 땄을까? 왜?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우라고. 그러면 상취 이렇게 놓고 나서 앞자를 따볼게요. 부, 정, 사, 운, 해, 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정보사업자의 상취 사유이 5개예요. 아니 6개. 이걸 쪽에서 그래 제가 이렇게. 자 부정사 운의 일이라고 이렇게. 부정사 운의 일. 어떻게 외우냐면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이게 절 이름이야. 부정사가. 절은 어디 있어요? 주로 산에 있겠지. 산 꼭대기 있겠지. 그 우리가 이제 심신이 지금 피곤하다고. 그게 뭐 하려고 산에 갔을까? 마음이 힐링 얻으려고 갔어요. 그죠? 그 산에 올라가 봤더니 산에 이름이 절이 하나 있더란 말이지. 절 이름이 바로 그게 부정사인데 그 절 앞에 구름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 1년 내내. 운해. 구름은 자 바다 해자. 1년 쫙 펼쳤다 이렇게. 그럼 힐링이 되는데? 되겠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 정보사업자 그렇다 뭘 떠올리시겠어? 산에 갔어. 절에 갔다고 절에. 부정사 운의 일이니까 부정사 산에 올라갔더니만 구름 바다가 쫙 펼쳐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 경치가. 그 마음이 참 힐링이 되겠죠. 이렇게? 응? 이렇게 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짜로 갖고 가죠 이거 지금. 공짜로 갖고 가시는 거잖아. 난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어 이 말 만들려고. 응? 이 용어 아니 앞잘 따서 그냥 외우세요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응? 구문자 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을 했겠냐고. 고생 많이 하고. 근데 그걸 공짜로 그냥 날로 가져가네? 응? 그 날로 갖고 갔잖아요. 그죠? 날로 갖고 가면 좋다 이거요. 응? 날로 갖고 가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달달 외야지 이제. 달달 외라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이제 부정사 운의 일. 근데 문제는 조금만 외우세요 그랬더니만 문제는 내용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기억이 난다 이거야. 외우라 했더니만 글쎄 절에 가서 구름 바다 어째는데 이것만 기억이 나.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부자 뭐예요 이게? 부정한 방법 지정받은 것. 운자가 아니 정자가 정보 다르게 공개 차별 공개. 사자가 죽었다 사망. 운자 운영 규정 승인 안 받은 거. 해자는 법인의 해산. 일자 1년 내 업개시 안 한 거.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겨나시라는 소리예요. 네? 성의껏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 그러니까 갖고 가서 이것만 절 이름만 기억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기억나야 한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소리가 이제 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암기가 되셔야 돼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만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걸 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암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 179쪽에서 오른쪽 큰 5번 그림 하나 보이죠? 이건 일단 이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정보사업자 맞추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문제는 이제 하나 내지 2개인데 일단 절차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 이거 외우시고 요게 그쵸? 절차 기간 중요하고 정리해놓고 기간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원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어디 가시느냐? 기본서 184 챕터 5단원 가시면 되게요. 중개활동 등 써있군요. 이제 중개활동 등 써있는데 이제 중개활동 등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걸 의무라고 바꿔도 돼요. 개공의 의무다. 그럼 기본서는 지금 다시 한번 자 184 페이지에 챕터 5단원 그래가지고 중개활동 등 해서 1절 기본 윤리가 나오네요. 그죠? 이제 먼저는 여기서 뭐 지금 어쨌든 교재의 목차가 뭐 중개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이렇게 해놓고 제 1절 그래가지고 기본 윤리 뭐 기본적인 의무 뭐 일반적인 의무 이런 표현을 써도 다 옳은 말들이에요. 다 기본 의무 기본 윤리 일반적 의무. 혹여 시험 나올 때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 윤리 기본 의무 기본 일반적 의무 이렇게. 뭐 기본적 둘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기본적 의무다 일반적 의무다. 그럼 일반적 의무래요. 일반적으로 질 의무 누가요? 개공 등이 그죠? 자 이건 이제 개공 등이니까 첫 번째 일반적으로 질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 의무가 뭔데 어디 규정돼 있는데 법조문은 29조에 있다 이거죠. 이렇게 29조에
거기 이제 1항과 2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적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 자, 1항에는 몇 가지 의무가 있더라?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 두 번째는요, 신의 성실의 의무. 세 번째가 공정의 의무. 세 가지가 1항. 1항. 2항에는 이제 비밀을 지킬 의무. 여기 2항에 규정된 의무예요. 이렇게요. 이건 지금요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 될 의무다 이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질 의무다 이렇게. 그럼 품위를 지켜라. 의무예요 이게 의무. 그다음 믿을 수 있게 중개하라. 공정 중개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비밀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책을 잠깐 보세요. 조문을 보세요 한번. 자, 29조라고 되어 있어요. 개공 등 기본 윤리. 개공 등 기본 윤리 아니에요. 기본 윤리, 기본 의무, 일반적 의무 같은 말이에요 다. 1항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호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가 1항.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풀어보니까 1번 내용으로 내려오세요. 밑에. 자, 신호 성실과 공정 중개 의무. 오른쪽 2번 올라가서 품위 유지 의무가 요 두 가지가 1항. 1항이에요. 3번이 비밀 누설 금지. 이건 이제 2항이고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큰 4번 보이죠? 선관주의 의무 써 있죠? 그 선관주의 의무는 요거는 법이 아니고 판례예요. 판례. 지금 금방 보신 법에는 없어요. 여기요. 없으니까 선관주의 의무라는 거는 판례다라는 건데. 자, 일단 그럼 이제 그 내용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자, 품위 유지를 지켜라. 의무잖아 이게. 그죠? 이렇게? 일반적이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 1월달 거의 다 갔어요 지금. 그럼 앞으로 9달, 이제 9달 남았어요. 시험 보시려면 9개월. 10월달 시험 보니까 10월 24일 시험 보니까 9달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11월달에 발표나요.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그럼 12월달에 자격증 드립니다. 그럼 자격증 받기까지 얼마 남았어요 이제? 11달 남았죠. 11달 지나시면 받는 거야 자격증을. 우리는 받을 때 내년도 오픈할 계획이 있으면 그럼 내년 이맘때쯤 이제 오픈 전에 미리 뭐부터 바꾸라 했어 내가? 차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응? 차를 바꾸라 안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차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농담 아닌데 자꾸 농담처럼 들으시는 모양이야. 응? 이 자동차 응? 자동차를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차 몇 대 갖고 계세요? 한 대밖에 없죠? 그 하나 더 있어야 된다니까. 기본 몇 대 필요하다고? 2대. 용도가 틀리니까 그렇지. 용도가 첫 번째 무슨 용도? 시내용으로 하나 써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용도로? 임야 용도가 또 있지. 우리 산에 갈 일이 많으니까 임야 용도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럼 지금 지금 타는 차가 여기 맞으면 타시면 된다니까.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최하 사양이라니까. 최하 사양이 시내용을 얼마 못하라고 써 내가. 응? BMW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뒤에 숫자가 중요하지. 응? 몇 시리즈? 7 시리즈. 게다가 리무진이면 더 좋고. 그래서 어쨌든 7 BMW 얼마 시리즈? 7 시리즈, 7 시리즈. 예? 이거 얼마 대충 가죠, 이거? 1억 한 5천 가까이 가요. 이거 한 1억 5천 갑니다, 요게. 이제 옵션 안 붙여도 그렇게 가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산에 못 가잖아, 이거? 산에 갈 때 다른 거 타야겠어요, 그죠? 뭘 타야겠다고? 렌즈로버라든가, 뭐, 익스플로러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정도? 그럼 이제 뭐 랜드로버 같은 거, 그 정도 사다고 치면, 합치면 약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2대 값이 3억 정도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 정도 타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되고. 이게 왜 그럴까? 지금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자분들은 중개할 때 아무거나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할 때 복장이 따로 있다고. 중개할 때 아무거나 입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복장 다 안 돼.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량스러운 복장인 거예요, 다. 오늘같이 추운 날은 뭘 입어야 돼요? 밍크 코트 입어야 된다고. 근데 목에다 뭘 둘러야 돼? 은요토를 둘러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입고 이것 타고 중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가 되지, 그럼? 품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몸빼나 입고 말이지, 뭐. 뭐 청바지나 입고, 추리닝이 입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그 다음에 차도 이제 많이 감독을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남양주 시장이 감독을 나왔다니까 갖고 오라고 그런다고, 등록증. 갖고 보니까 이런 차가 아니야. 뭐 국산차 10년 된 차야. 그럼 바로 복장도 몸빼다가 뭐 추리닝 입고 있지. 10년 된 옛날 국산차지. 그러면 바로 6개월 정지 먹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냥 맨 정지 대상이라니까. 그 전부 정지 먹어야 돼 그거 다. 네? 전부 정지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의무잖아 그죠? 그럼 우리 법에 말이에요
의무로 된 게 있지 이렇게. 그럼 의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니까. 의무 종류가 어떤 게 반드시 해라. 뭐 어떤 의무? 자귀. 반대로 하지 마라. 응? 부자귀 이렇게 나눠 둘로 구분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의무는 말이에요. 그게 해라, 하지 마라. 어쨌든 간에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해라. 그럼 안 하면 하지 마. 하면 반드시 뭘 받는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이렇게요. 이거는 반드시거든. 왜 의무니까 그렇다고. 우리 법에 있는 의무는 몽땅 다 하라 또는 하지 마라 그 정도 돼 있는데 그럼 안 하면 벌 받아요. 하면 벌을 준다고. 모든 건 다 예외가 없어. 그럼 몽땅 벌을 다 받게 돼 있어. 이거 의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의무잖아요.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의무죠. 그럼 이거 뽑아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돼. 밍크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거? 밍크? 입어야 된다고.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 6개월 정직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농담한 거 아니고 진심을 담아 얘기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미리 지금 뭐 개를 모으든 뭘 하든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낙찰개를 모든 뭐 해갖고 다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기한은 뭐 할 거 아니야. 3억 기한을 뭐 해야지 천상. 1년 남았어 1년. 아니 오픈 계획이 없다면 몇 년 더 있겠지만 내년 오픈하시겠다면 바로 빼야 할 거 아니야 이거. 그 낙찰개를 모아서 뭐 하시든지 차 두 대 준비하시고 밍크 코드 좀 준비하시고. 아셨죠? 남자분들 뭘 입어야 되는 거야? 뉴질랜드산 순모 양복인데 그 뉴질랜드산 제일 좋은 양복이 한 벌에 1,000만 원 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수트만 위 수트하고 바지만 한 벌에 1,500 정도 간다고 그러죠? 한 벌에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데 그럼 제일 고급스러운 양복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다 손으로 이렇게 짠다던데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타야 돼요. 그 지금 타는 차가 여기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네, 바꿔야 돼요. 6개월 정지 먹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타야 된다고. 네, 그 앞으로 준비하시고. 자 됐어요. 그게 뭐죠 그게? 품위유지요. 그럼 된 거지 뭐. 근데 이제 금방 그게 누구까지 빼야 되는 거 하니 개공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소공도 최소한 2천 빼야 돼. 소공도. 왜냐면 요거는 말이에요. 개공하고 소공한테 부여된 의무구동 이거는. 요 두 가지가. 그럼 개공과 소공한테 국한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공과 소공한테 부여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개업 종사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죠 왜? 그 뭐라 그래요?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은 차 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녀도 돼. 어? 자전거 인정해줘. 추리닝 괜찮아. 군용잠바 다 쳐줘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그럼 누구와 누구? 개공하고 소공은 순모양복, 민코트, BM7. 중개보조원은 자전거, 그냥 추리닝. 오케이? 됐죠? 그렇게. 농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 차 빼야 된다고. 응? 빼야 돼 이렇게 그죠? 자, 왜 다시 보세요 법조문을 뭐라고 써놨나? 1항 보니까 그 앞에 누구와 누구는 이래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랬죠. 그죠? 두 사람 딱 찍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 뭐랍니까? 차 뽑아라 라고 써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차 빼라 써있잖아요. 그 두 사람은 차 빼라 있을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많이 바꿔갖고 말이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차 뽑아라.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 그죠? 개공 등이라면 틀린 거 아니겠냐고요, 그죠? 등 아니잖아요. 개공과 소공뿐이니까. 그거 신경 쓰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때 두 가지가 정리하면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법에 있었다는 뜻이 되면서 4번 먼저 볼게요. 185 4번 큰 목차.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라고 써놨어요. 거기서 이제 선관주의 의무인데 더 줄이면 선관 의무라 불러요. 그거는 이제 아까 법이 아니고 판례일 뿐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니까 판례가 이제 93년 판례인데 그 첫 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공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의무이다까지만. 그럼 선관 의무라는 건 바로 어디에 있는 거다? 판례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법에 있는 것이 없겠고 선관 의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다. 선관을 말하면 말을 풀으면 돼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니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라 그 뜻이고 판례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비밀 준수인데 조금 비교해 보셔야겠어요, 그죠?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은 조죠, 응? 그죠? 근데 항이 서로 다를 뿐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럼 이제 아까 1항에서는 차 뺄 사람은 누구와 누구라고요? 개공과 소공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응? 비밀을 지켜라는 건 누가? 이건 개공 등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건 의무예요. 개공 등에게. 등의 의미가 심지어 말이에요. 전직, 현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등의 의미라는 건 아예. 그 비밀을 의뢰인들이 비밀을 지켜라는 얘기인데 누가 비밀을 지켜라? 개공, 그다음에 소공, 중개보조원, 그다음 전직, 현직 전부 다.
전부 다 의무를 지켜라는 소리예요. 그럼 전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 의무가? 죽을 때까지 그만두어도 죽을 평생 동안 지켜라 그 말이에요. 비밀을 지켜줘라. 누구 비밀을? 의뢰인들의 비밀을 그 말이에요. 그 의무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없다는 거지. 평생 동안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도 지켜야 된다. 근데 죽을 때 입이 근질근질하죠 지금. 말하고 싶어갖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들한테 얘기하고 죽었다고. 누구한테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근데 아들이 또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어. 비밀을 누설했어. 그러면 누가 처음에 얘기한 거야? 아버지겠죠. 그럼 무덤을 도로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로 끄내. 그래서 1년간 교도소에 가두어. 그렇다 1년 뒤에 다시 묻어. 왜? 요거는 위반하면 뭐가 되니까?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아까 같은 조예요. 날 좀 봐요. 노래 가사냐? 날 좀 봐요. 같은 조인데 이랑은 차 뽑아라. 누구누구요? 개공, 서공만. 요건 누구? 몽땅. 예? 몽땅. 그 다음 이거 안 뽑으면 뭐? 정지. 여기는 형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조인데 불구하고. 구별해 두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는 형벌이 처음이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벌 받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아니고. 어떨 때 벌 안 받으면 피해자가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을 안 줘요. 다시 말해서 원래 형벌 받아야지 이렇게 벌 받는 건데 원래 항상 벌 받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나 괜찮으니까 그 사람 벌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벌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를 뭐라고 하느냐? 일명 반의사 불벌죄라 불러 이렇게요. 반의사 불벌죄. 자, 이걸 풀어볼게요. 의사에 반하여 벌 줄 수 없는 죄란 얘기인데 이때 의사는 누구 의사다? 피해자 어떤 의사?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처벌 불원의 의사인데 그것도 어떻게? 명백히 밝혀야 돼요. 명시하게 명백히 의사를 밝혔다. 그때는 벌을 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피해자의 처벌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그럼 벌 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자,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보세요. 경우의 수를. 그럼 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 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줘야지. 원치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어. 원치 않겠다고. 그러면 벌 못 주는 거지 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 벌 주라 마라. 그럼 어떨까? 자,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벌 주라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보니까 벌 주는 경우도 많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예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 일단 뭐라고 한다? 반의사 불벌죄. 이 얘기라고요. 그게 이제 자 3번이 있어요. 비밀 누설 금지 유무라는 거. 자, 비밀 준수는 뜻을 아실 테니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 지키냐 봐야겠네요. 누가 지키냐? 자, 2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의무라고요. 개공 등. 그럼 다 들어가야죠. 뭐 개공, 뭐 고용인 싹 다. 언제까지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다음 이제 내려오시면 어디 보시냐면 이제 5번 보세요. 제재 보세요. 자, 일단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뭐라고요? 형벌, 그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같은 조니까 이 항에 따라서 이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이렇게요. 농담처럼 한 것 같지만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 요 위에 거 누구 거? 개공소공 거고 여기는 등이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농담처럼 한 거지만 이해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오늘. BM7은 얘 둘만. 얘는 필요 없고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원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6조. 자, 2절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2절 금지행위 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또 금지행위 보는 거예요. 이제 2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법은 33조로 되어 있네요. 개공 등의 이제 금지 행위죠. 금지 행위가 일단 이제 이거를 별표 개수에 사실 의미가 없는데 곱하기 4. 네? 곱하기 4. 그럼 별 몇 개? 4, 4, 16? 16개.
그 이상 없어요, 이제. 그럼 이해가시겠죠? 어떤 뜻인지는, 그죠? 자, 이해갔다고 치시고. 자, 지금은 금지니까 해서 안 된다 뜻이 되면서 지금 전문도 보시면 몇 호까지가 있어요? 총 7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4개, 1, 2, 3, 4.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 6, 7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일단 먼저 금지했죠, 이제? 네? 안 되죠? 금지했답니다. 금지했대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거 하지 말라고? 세 사람. 자, 누구보다 하지 말라고. 개공,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두 번째, 누구도 하지 마. 소공, 너도 이거 하지 마. 또 누구도 하지 마라. 중개 보전도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전부 다 하면 안 돼. 예? 안 돼. 그럼 안 되니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면 처벌하겠죠? 또 어떤 처벌일 것인가를 또 우리가 정리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말이에요. 이제 이 처벌은 넓은 의미인데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 처분도 받아야 되고 형벌을 같이 다 받아야 돼. 형벌 이렇게 둘 다. 그럼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미. 자, 행정 처분은 뭐 하는 걸 우리 처분한다고? 취소나 혹은 정지. 형벌은 뭐라고? 징역 또는 벌금. 그렇잖아요. 플러스라는 뜻은 뭐고? 둘 다 병과한다 이 말이 이렇게. 이거 둘 다 한다. 그럼 이제 앞에는 먼저 처분 먼저 봐야겠네, 그죠? 이거 먼저 본다 이거 봐야겠네. 자, 개공서부터 몽땅 싹 묶어서 이거 하지 마. 하면 어떤 처분? 개공은 하지 마. 하면 몽땅 다 어떤 처분? 등록의 상대적 취소. 소공이 하지 마. 하면 몽땅 다 자격의 정지. 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중개보전은. 중개보전한테 행정처분이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없잖아, 갖고 있는 게. 뺏어올 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겠고. 자, 처분 됐죠,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뭘 받아야 돼, 이제? 형벌을 받아야지, 형벌을. 얼마짜리? 자, 이제 요 위에 거, 이렇게 묶어서, 얼마짜리 요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밑에 이렇게 묶으면 요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개공이면 말이에요. 일단 전체 대학 행정처분은 상추예요. 근데 호에 따라서 요 4개 중에 하나면 뭐가 되고 요렇게 될 것이고, 요 셋 중에 하나일 때는 요렇게 병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소공이면요, 정지시키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뭐.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가지고. 근데 얘는 뭐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거나 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자, 형벌은 달라요. 이게 호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4개 달라지는데 행정처분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니까 개공이면 일단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일단 행정처분은 다 같다. 뭐 상추이고. 요 위 4 중에 하나면 그냥 형벌은 1년 1천짜리겠고, 요 밑에 것이면 3년 3천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꼭 정리가 꼭 돼야 되는 거, 반드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두 번째 이제 7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자를 따서 이걸 외워야 할 거 아니야, 또. 자, 그래서 앞자를 따서 외운다고 해서 한번 해봤죠, 이거? 앞자 다 땄죠? 책에다가? 매, 무, 수, 거 해놓고, 증, 직, 쌍, 탈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먼저. 반드시 이건 외우지, 이거 안 외우면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어요. 반드시 아주 어떤 일이 있든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래서 일단 자, 매무, 수거, 정직, 쌍탈 외운 다음에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은 쉬워요. 대신 이 내용은 어렵지 않다는 게 이건 쉽다니까. 내용 자체 쉽다는 얘기인데 미로부터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지금 187쪽은 다 설명드린 거라니까, 싹 다 거기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드린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바로 내용 보시면 되겠어요. 188. 자, 가야겠는데, 이제 우리 책의 순서가 왔다 갔다 돼 있어가지고, 천상, 이 법조문 대로 천상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 자, 기본서는 191쪽부터 가세요. 191. 그 4번, 그게 1호예요, 1호. 4번이. 번호 4번인데 그 1호입니다. 법조문에서는요. 책의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교재가. 그건 그냥 개의치 마시고, 그냥 제 하는 대로 오시면 되겠어요. 먼저 4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1호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써 있죠. 자, 그럼 여기 1호예요, 1호. 매자가 그게 뭐냐?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 여기 1호라니까요. 요대로 해야겠어요, 순서대로.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중개 대상물이 뭐겠어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부동산 뜻이잖아요. 그걸 뭐 하지 말아라? 중개한 게 아니라 사고 되파는 걸 반복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렇게. 왜? 투기 우려 때문에 그래. 투기 때문에. 그럼 뜻은 어떤 뜻이겠어요? 중개 물건은 중개를 해야지. 에? 중개한 게 아니라 계속 사서 되파는 먹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익을 얻을 목적 가지고. 그건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그 내용 쉬운 거라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어디서 우리가 뭘 좀 파악하냐면, 자, 첫 번째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을 테니까 우리가 딱 한 번 하고 말면 그게 업이었어요? 딱 한 번 하고 말았다면 업이 아니죠. 어떻게 업이라고?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자, 여기서 매매를 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매매를. 그럼 매매를 자의 뜻이 뭘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거래의 유형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가 있겠죠. 그죠? 보통 거래라 말하면. 근데 여기는 지금 자, 조문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했다고 되어 있다고. 근데 자, 매매를이 아니라 만약에 매매 등을 업으로 하지 마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매매 등자 안에 이거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등이 아니잖아 지금. 매매를이라고 되어 있잖아 저거. 그럼 결론이 볼 때 셋 중에서 다 금지가 아니네. 그럼 뭐만 금지했다? 매매만 금지했네. 를자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이 조문 자체가 금지한 조문이죠 이게. 그럼 이건 여기 써 있으면 금지한 거야. 여기 법에 있다 그러면.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할 때 여기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있으면 금지한 거니까. 그럼 교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교환은 업으로 돼야 안 돼? 돼가 된단 말이야. 된다. 임대차도 된다. 에? 그래서 지금 뭐만 안 된다? 매매만 안 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해석상에 볼 때 교환은 여기 없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이제 배우셨을 텐데 한 번은 자, 계약법을 배우시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자, 원래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과 교환은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은. 매매는 뭘로 사고 파는 거니까? 돈으로, 돈. 응? 여기 돈으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요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매매예요. 근데 교환은 뭐예요? 그럼 물물 교환이라고. 물물 교환. 돈이 가는 게 아니야. 예? 물물 교환이 교환이더라고. 그래서 교환은 뭐라고 배웠어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배웠잖아. 그죠? 원장님 수업인데 그거는. 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그런데 민법상에서 뭐라고 하더라? 교환은 매매를 준용한다고 안 배웠어요? 배웠죠? 준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준한다는 얘기니까. 따라간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준용한다 그랬을까? 이유는 두 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자,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간에 소유권은 변하죠. 그러니까, 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건 공통점이라니까? 그쵸?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환이라는 게,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소유자고, 을은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그런데 값어치가 5억씩 똑같이 값어치가 나가, 이렇게. 5억씩 똑같이.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럼 차익이 안 나오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게? 이게 오리지널 교환이에요. 요게 오리지널 교환. 오리가 원래 못 나는 짐승이잖아요. 열심히 뭐 하면 날 수 있다 그러죠, 이거. 뭐 하면 날 수 있다 그래. 이게 오리지널 교환이라고 이게. 근데 항상 교환 이렇게 되는 게 밖에 없을까? 아닐 거라고. 만약에 이제 자, 토지가 이게 7억이에요. 상가가 5억이고.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교환할 때 상가, 갑이라는 사람은 상가 주면서도 돈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2억을 더 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딱 떼보세요. 매매랑 다를 바가 있나? 다를 바 없죠? 거의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돈이 가야 되겠니까. 아까 매매는 뭐라고요?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였고, 요거는 물물 교환인데 돈을 줘야 하니까. 돈을 떼보니까 매매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요 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돈을, 이름을 뭐라 그럴까? 응? 돈의 이 명칭. 차액이죠, 차액. 인데 돈의 정식 명칭 뭐라고 한다? 일명 보충금이라 불러요. 그거를 보충금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이제 이 돈 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보충금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두 개 이유 때문에 교환은 매매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응? 따라간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계약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보충금 지급 교환 계약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계약 명칭이에요. 너무 기니까 보통 말을 줄여 쓴다고 그냥. 어떻게 줄여 쓰느냐? 보충 지급 계약 이렇게 줄여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저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해봤더니만 서로 달랐던 모습이지만 법의 이런 이유 때문에 준용한다 그랬죠. 그럼 일리 끌고 들어오면요. 자, 이 매매란 말 의미 안에 교환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잖아. 그러니까. 이런 쭉 설명드린 게 지금. 네? 그럼 원래 매매만이라고 거의 했겠습니다만 아까 여기 교환도 포함되어 있다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교환도 안 된다가 되는 거지, 결론은. 그럼 둘 다 매매 교환은 둘 다 금지 이 말이에요. 네? 금지. 그럼 세 번째 임대차는 될까 안 될까? 그건 가능하지. 왜? 소유권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 저번에 차익이 이런 것도 아니겠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 된다? 아, 매매는 금지했겠지만 뭔 가능하다? 임대업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임대업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요 계약을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아까 매매 교환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법에서 준용한다 하더라. 왜? 두 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쵸? 그럼 이렇게 하는 계약을 이제 무슨 계약이다 봐야 오를까 그 말이거든. 이거 봐야 이 계약을. 자, 이 계약 어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뭘로 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한번. 매매 교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네. 법에 준용한다고 그랬죠. 네. 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 갈 때 있다는 얘기니까 돈을 때 보니까 매매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불렀던 건데, 그럼 이 계약 성격을 과연 어떻게 매매 계약으로 봐야 오를까? 교환 계약을 봐야 오를까? 무슨 계약으로 봐야 옳겠냐고요. 응? 무슨 계약을 봐야 옳겠어요? 이 계약은. 매매 계약. 응? 이제 고민이 좀 되죠, 그죠? 네. 응. 매매 계약으로 봐야 옳게. 매매 계약일까? 교환 계약일까 이게? 응? 무슨 계약? 교환 계약? 왜? 돈이 매매인데? 얘 때문에 돈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 지금. 준용한다고. 돈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럼 둘 중에 성격을 보자. 성격이 뭘까 봐야 되겠는데, 자 하나 골라봐요 이제. 매매 계약이기로 봐야 되겠다. 교환 계약으로 봐야 그럴까? 응? 자,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토지가 이제 얼마로 할까요? 1억이에요. 1억. 이게 그럼 4억 줘야 되죠? 아니구나. 아니지, 이 5억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까 그럼? 그럼 얼마 줘야 되겠나? 5억 줘야겠네. 그치,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자, 5억이나 돼요. 돈의 액수가. 아까는 작았다고 치면. 액수가 커졌네, 이제 이렇게. 네? 커졌다고 쳐. 만약 이게 4억짜리야. 얼마 줘야 돼요? 6억 줘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매매.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손에 쥐고 싶죠? 간절히. 자격증 따고 싶죠? 네? 얼마나 따고 싶어? 간절히. 그럼 100%가 차야 자격증을 따요. 네?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서 학습 능력은 몇 프로면 충분하다고? 50%. 뭐 충분하더라. 나머지 50%가 뭐가 차야 된다? 25%는 시험 당일에 운이 따라줘야 되더라. 운이. 네?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운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를 쓰고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운이 안 따라주니까 안 되더라니까. 안 돼. 아니, 그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운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한다. 그다음 나머지 자 25%가 뭐가 빨라야 한다고? 눈치가 빨라야 한다고. 눈치가. 우린 너무 뭐가 없다고? 너무 눈치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다시 물어볼까요 한번? 매매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교환 계약이니까. 여기 써 있죠, 여기? 요거 써놓고 물어본 거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눈에 들어와야 이게? 안 들어오죠? 그랬어? 잘했어, 그러면. 오, 잘했어. 그랬구나. 그럼 챗네 눈치를 이제? 그래요. 다행스러운 거야, 아주. 그거 보이겠다고? 알았어, 잘했어. 그래, 눈치를 채야 돼, 이제부터. 조금씩 눈치채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요. 바람직한 현상인데, 눈치 없다고 뭐라 했더니만 조금 눈치 좀 채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조금씩. 구박했더니만 눈치 없다고. 자,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제 하나 정리 끝난 거죠, 이렇게. 자, 그 내용이 이제 191쪽에서 192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뭐 내용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2호로 가야겠는데, 2호로 보시려면 앞으로 가야겠어요, 이제요. 188로 일단 오신 다음에 이제 자 1번인데 1번은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하자고요.